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또 오미크론 대국민 연설을 합니다. 그의 지지율은 오미크론 대처 등에서 또 최저치입니다. 오미크론 케이스와 입원율이 기록적으로 늘어나자 의회 담당 의사는 정치인과 스태프들에게 재택근무를 권고했습니다. 직장과 학교에서도 출근 날짜를 늦추거나 음성 테스트 결과를 요구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나이 어린 자수성가 여자 억만장자로 통했던 혈액검사 회사 테라노스 창업자가 사기 혐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차기 스티브 잡스라고 불리면서 루퍼트 머덕 등 유명인으로부터 투자를 받았던 엘리자베스 홈스, 이번 재판은 실리콘밸리 세기의 재판으로 불립니다. 스티브 잡스가 그라즈에서 창업한 애플이 어제 주식시장에서 미국 회사 가운데 처음으로 3조 달러 가치를 넘겼었습니다. 애플이 페이퍼상으로는 영국, 프랑스, 인도 경제 규모보다 큰 재정 상태라는 뜻입니다. 테슬라가 중국 정부가 위구르족을 학대하는 심장 지역인 신장에 쇼룸을 오픈하고 인권은 무시하고 돈만 추구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매사추세츠 오웰시에서는 미국 최초의 캄보디아계 시장이 탄생했습니다. 미국인의 대부분은 돈이 있어도 달 관광에 난 관심 없어요. 이렇게 답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이번이 몇 번째입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도 또 오미크론 대국민 연설을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한다고 하루 이틀, 일주일, 2주일 사이에 오미크론에 대한 대처가 아주 획기적인 것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 현재 코비드-19 관계자들과 백악관에서 어떤 브리핑도 받고 대책도 논의하고 난 뒤에 다만 이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대통령으로서 정부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정도의 연설이 될 것은 누가 봐도 뻔한 일입니다. 당연히 백신 강조하고 부스터샷 접종도 강조하고 이제 마스크도 업그레이드 한다는 정도를 대통령으로서 얘기를 하면서 연방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지원한다라는 게 대부분 그 연설의 내용일 겁니다. 이 같은 연설을 하는 날 아침 역시 CBS 방송에서 그를 지지하지 않는 비율이 역대 최고인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CNBC군요. CBS가 아니라 CNBC와 체인지 리서치사가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4월달, 9월달, 오늘이 1월 4일이죠. 12월달 이 몇 개월씩 텀을 두고 한 여론조사 결과 지지하지 않는다. 현재 56%로 9월달에 54%보다 더 높고 4월달에 49%보다 더 높습니다. 지지하는 비율은 지지하지 않는다는 56%보다 훨씬 낮은
12%포인트가 낮은 44%입니다. 특히 이제 경제에 대해서 잘못한다 하는 답변이 가장 많이 나왔는데요. 경제는 지금 물가가 너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생활 필수품 가격을 대통령이 왜 잡지 못해? 이런 비율이 72%가 됐고요. 전반적으로 경제에 대해서 60%가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코비드에 대해서 잘못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55%나 나왔습니다. 이게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에 대통령이 됐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다른 방향의 코비드 대책을 내세워서 정말 70%, 80%가량까지 지지율이 올라갔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물론 공화당을 제외하고요. 민주당은 뭐 90% 이상 코비드 대처 잘한다 했는데 지금 공화, 민주, 무당파 전부 대통령이 여러 가지를 해야지 되는 국민들입니다. 코비드에 대해서 잘못한다가 55%, 잘한다보다 잘못한다가 많은 겁니다. 특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백신 접종에 대해서는 50%가 백신 접종 의무화는 너무 나간 거다. 여기에는 물론 공화당이 뭐 굉장히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도 공화당, 민주당, 무당파 전부 미국 국민이기 때문에 50%는 백신 의무화가 너무 나갔다고 답을 했고 26% 정도가 적당하다. 그런데 반면에요. 24%는 백신 의무화 더 해야지 된다. 본인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이 정도 해서 되겠는가? 그러니까 얼마나 이 백신 접종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189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고 오차 범위는 3.1%입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다면 대국민 연설을 왜 못하랴 이런 결정이 나오는 거겠죠. 현재 상태가 지금 미국에서 어제입니다. 월요일 2022년 1월의 첫날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108만 549명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테스트 한 사람이 많을까요? 테스트하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겠죠. 그것과 비교를 하면 너무너무 많은 숫자고 존스 홉킨스의 데이터입니다. 전에 최고의 기록이 나흘 전에 59만 명이었는데 나흘 전에 59만 명이었던 확진자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2배가 되는 거죠. 2배가 조금 넘습니까? 지난주보다도 2배가 됐고 지역에 따라서는 이게 2배가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빨리빨리 확진자가 늘어나는 곳이 무척 많습니다. 이 코비드-19은요. 누군가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 사망에 이른다 하는 숫자가 많아도 내 주변에서 별로 없으면 그게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심각한데도 그냥 나는 백신 접종도 했고 부스터 접종도 했고 하니까로 할 수 있는데 내 주변에 누군가가 감염이 됐어요. 우리 무슨 딸이, 아들이, 조카가 이런 형태로 돼서 별로 아프지 않아도 이거 확 내 앞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 미국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프랑스에 아주 굉장히 유명한 그 쌍둥이 형제가 있잖아요. 무슨 과학 분야의 쇼도 운영을 하고 수십 년 동안 그리고 무슨 에세이 같은 것도 과학적인 에세이를 발표하고 굉장히 논쟁적이고 막 턱이 이렇게 높은 쌍둥이 있잖아요. 72세가 된 그 두 쌍둥이가 성형수술도 너무 많이 해서 얼굴을 알아볼 수 없게 된 그 그리슈카 보그다노프 형, 동생 이고르 보그다노프 이 두 사람이 엿새 차이로 코비드-19으로 프랑스에서 숨졌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이제 과학 드라마 같은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빅 뉴스였는데요. 이 두 사람이 백신을 거부했다는 거잖아요. 백신 접종하는 것을 거부하고 결국은 코비드-19에 감염이 돼서 숨지고 말았습니다. 의회에는 닥터가 있습니다. 의회에 이제 말하자면 모든 의원들이 500명이 넘으니까 535명 정도가 되니까 각각의 주치의는 따로 있지만 의회에 의사가 있는데 그 의회의 의사 최고 닥터, 치프 닥터예요. 브라이언 모나한이라는 닥터가 의회 의원들과 스태프들에게 전부 편지를 보냈습니다. 가능하면은 재택근무를 하십시오. 리모트 일을 하십시오. 라고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건데
지금 이 코비드 19 양성 비율이 7일 전에 1%, 7일 전은 아니네요. 11월 말 이후에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1% 미만이었는데 지금은 13%로 올랐다는 거거든요. 의회 의원들이 수백 명인데 한 의원당 뭐 연륜이 높고 그럴수록 스태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스태프 멤버들이 뭐 수십 명 이상인 의원들이 대부분입니다. 상원의원 같은 경우는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일한다는 거예요. 의원들은 뭐 정규 의원의 숫자 자체는 중간에 이제 빠지는 사람들도 있지만 535명이지만 상원 100명, 하원 435명. 스태프들이 그보다 훨씬 많으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의회에는 지금 적어도 수백 명이 감염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리모트 일을 재택근무 비슷하게 하기를 원하고 집이 뭐 지역구이기 때문에 가지 못하면 뭐 아무튼 아파트먼트에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그렇지 않다면 마스크 착용이라도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에서 인증을 한 95% 바이러스를 뭐 큰 침방울이나 작은 것이나 다 막아준다는 N95나 KN95 중국에서 만든 인증한 그런 것으로 바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워싱턴 DC가 확진자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는 얼마 전부터 계속 전해드렸었고요. 대부분 이제 오미크론이랍니다. 지금 델타와 오미크론이 워싱턴 DC의 예를 들어드리면은 한 오미크론이 61%, 델타가 38% 된다고 하고 프랑스에서는 오미크론도 아니고 델타도 아닌 또 다른 변이가 지금 발견됐다고 하고 그런데 아무튼 의회 의사가 한 있은 지가 90년도 더 된다고 하거든요. 의회 의원들이 뭐 숨진다던가 갑자기 아프다던가 이런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의회 의사의 역할이 지금 굉장히 중요해진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뭐 학교, 사업체 다 마찬가지입니다. 골드만삭스의 경우도 1월 18일까지는 집에서 근무하라고 지금 편지를 보냈거든요. 직원들에게. 학교도 대부분의 학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개학을 이미 한 학교도 있는데 수천 군데의 학교는 2,000군데가 넘는 2,100군데가 넘는 학교는 아직까지 이제 그 크리스마스 뉴 이어스 데이를 가족들과 함께 보냈기 때문에 원래 개학 날짜를 연기한다던가 아니면 음성 반응 테스트를 많이 하는데 LA 통합교육부가 그렇습니다. 1월 11일 연기하진 않지만 다음 주 월요일이죠. 1월 11일이 개학하는 날인데 개학을 할 때까지 학생과 선생님, 스텝 모두 음성 반응을 내놔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음성 반응을 1월 11일 개학을 하는데 그게 무슨 뭐 비행기 탈 때처럼 하루 전 이런 건 아니고요. 1월 9일까지 그 결과를 내야지 되고 LA 통합교육부 소속 학교 학부모님들은 다 알고 계시겠죠. 다만 테스트를 적용을 받아주는 날짜를 1월 3일부터로 합니다. 그리고 테스트 자체도 PCR 테스트 또 무슨 뭐 집에서 하는 테스트 이런 모든 거 아니면 뭐 학생이 면역성이 약하다 하는 경우 항체 테스트를 따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세 가지를 전부 받아들이고 그래서 부모가 이 어카운트에 9일까지는 우리 아이 부모의 경우 음성입니다 하는 것을 올려야지 된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학교에 가면은 실외건 실내건 전부 마스크를 써야 되고 필요하다면 학생들에게 스태프들에게 마스크도 학교에서 지급을 합니다. LA 카운티가 지금 양성 반응이 14.9%니까 워싱턴 DC 의회보다도 높네요. 13%보다도 지금 높은 것이고 9월 달에 이제 학생들 백신 접종 맞을 수 있는 학생들에게는 전부 백신 접종을 의무화를 했죠. LA 카운티 그 통합교육부 측에서는 그렇게 아무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만두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보면은 11월 달만 하더라도 한 450만 명 정도가 일을 그만뒀다고 하거든요. 전체 무슨 뭐 일하는 데의 그 퍼센티지로 보면 9월 달 이후에 굉장히 높은 퍼센티지인데 특히 호텔에서 일하시는 분들, 헬스케어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워낙에 직장에서 감염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일자리를 그만두고 그게 이제 한 달 사이에 450만 명이나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실리콘밸리에서 발행되는 그런 그 신문을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는 그 호텔 같은 데서 더 빨라지는 거죠. 시기가. 로봇가 사람이 하던 그 일자리를 채운다 하는 것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미국은 지금 총체적으로 지역이라든가 뭐 워싱턴 DC가 됐던 LA가 됐던 중간에 다른 지역이 됐건 아니면 그 일하는 장소 골드만삭스가 됐건 학교가 됐건 의회가 됐건 이 오미크론을 포함해서 코비드 19이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이 시간에 보도를 해드린 것처럼 식품의약국에서는 12살에서 15살까지 파이저 백신 접종을 받은 그런 어린이들은 부스터샷도 접종받으라고 하고 여러분들께서 파이저 백신을 접종받고 나 아직 날짜 안 됐어 하면 날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개월이 아니라 부스터샷 접종받는 것을 5개월로 1개월 단축을 했고 그리고 12살이 안 돼도 11살, 10살 이런 어린 아이들도 면역력이 약하면 두 번째 파이저 맞고 한 달 뒤에 이제 부스터샷을 접종할 수 있도록 면역력이 약한 성인처럼 그렇게 했으니까 이런 것은 전부 케이스별로 여러분들 가정의 가족 구성원 따라 다르니까 알아서 다들 그 챙기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미국의 헬스케어 시스템이 오미크론 변이가 너무나 빨리 확산돼서 굉장히 압박받고 있다는 것도 신경을 쓰셔야지 될 겁니다. 가족 가운데서 이제 질병이 있으신 그런 분들은요. 테스트 사이트도 지금 붐비고 어제도 보니까 제가 어디에 갔었죠? 시장을 보려고 다시마를 사려고 그 마켓에 갔습니다. 버먼트에 있는 한국 마켓에 갔는데 그 입구가 굉장히 큰 마켓이거든요. 뭐 줄이 어디까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봤더니 약국이 있어서 약국에서 아마 부스터샷 접종을 받으시려고 거리두기 6피트 하고 길을 이렇게 서 계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테스트 사이트 굉장히 붐빕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오늘 잡지 애틀란틱은 테스트 사이트에 트래픽이 막 있는데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테스트를 받지 말고 이렇게 학교에 가야 돼서 직장에 가야 돼서 테스트가 필요한 사람에게 양보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할 그럴 그 정도였거든요. 테스트 사이트의 트래픽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필요 없는데 가면 여러분 자신이 트래픽이 되는 거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응급실도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 코비드로 응급실이 채워지는 경우도 있고 다른 그 병 치료 내지는 진단을 받기 위해서 또 코비드 검사를 병원에서 받았더니 되는 이런 이중에 이런 경우도 있고 굉장히 응급실 붐비고 병원도 붐비고 합니다. 오하이오주는 12월 26일 이후 날마다 너무나 지금 응급실 병원이 붐벼서 클리블랜드 오하이오주예요. 클리블랜드 클리닉은 지난주 하루에 어떤 날은 2,700명 워낙에 이 클리닉이 큰 곳이니까요. 2,700명이 시콜하고 결근을 했습니다. 일리노이, 델라웨어 다 마찬가지고 메릴랜드주도 뭐 입원율이 최고 기록했고 뉴욕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질병통제국은 입원율은 그래도 괜찮은 편입니다라고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입원율도 높아지고 사망률도 그 테스트 받은 사람 숫자에 비해서는 낮지만 워낙에 많은 사람이 감염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이제 모든 입원율, 사망률 같은 것도 늘어나는 것이고요. 아무리 부스터샷 접종까지 맞으셨다 하더라도 저도 어제 저희 어머니에게 싫은 소리를 했는데 정말 조심하셔야지 됩니다. 나이 드신 분들, 친구분들과 같이 걷기 하고 뭐 누구 집에 모여서 밥 먹고 뭐 맥도널드 같은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에 가셔서 무슨 오트밀 같은 거 드시고 하는 것 그런 것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이제 이 오미크론이 어느 정도 지나간다 하는 시점까지는 항상 모든 것들이 막 꽃도 피울 때 마지막 막 피우기 전에 굉장히 예쁘고 뭔가 강렬한 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차원이 다른 샴푸형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 1월의 초에 전해드리기 참 좋은 뉴스를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실리콘밸리의 세기의 재판이어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어렸을 때부터 19살 때부터 37살까지 그 영광의 몇 년이 있었죠. 대단한 영광. 세계가 주목하는. 그러나 그 길이 결국은 몰락의 길이 됐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왜 그랬을까요? 잠시 뒤에 이 내용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제부터 제가 안 불러드렸었는데 다시 해야지 되는가 본데요.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 회사 코지다운. 어제 안 했으니까 한 번 더요.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 회사 코지다운도 오늘의 미국 후원해주고 계십니다. 지금부터는 그 실리콘밸리의 세계 재판이라고 불리는 엘리자베스 홈즈라는 여성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뭐 잉크라는 그 경제 잡지가 그야말로 그 미래의 차기의 스티브 잡스다라고 했고, 포브스도 가장 어린 나이에 자수성가해서 억만장자가 된 여성이라고 이 지금 세기의 재판의 주인공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자수성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그 파산한 엔론의 그 부사장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이 회사를 만들 때 뭐 이사진이 뭐 헨리 키신저 막 이런 사람들도 들어가고 했고, 그리고 시사주간지 타임은 2015년도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꼽았습니다. 엘리자베스 홈스라고 회사를 만들었는데 실리콘밸리의 이제 스타트업 회사죠. 어떤 회사냐면 우리 그 혈액 몇 방울만 가지고 본인의 회사가 어떤 기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을 금방 혈액 몇 방울만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질병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한다는 그런 회사거든요. 회사 이름이 테라노스라고 해서 2003년도에 창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게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투자가와 환자들을 속였다 하는 11개 혐의에 대해서 3개는 배심원들이 7일 동안 배심원 이제 재판을 했는데 의견 일치를 아직 보지 못했고, 그리고 4개 혐의, 투자가들을 의도적으로 속여서 돈을 엄청 많이 투자 유치를 했다는 것은 유죄, 4개 환자들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은 not guilty인데요. 19살 때 스탠포드 대학교 다닐 때 학교를 이제 중퇴를 하고, 그리고 무슨 어떤 뭐 게놈 연구소에서 일하다가 회사를 창업을 했거든요. 19살 때 뭐 7억 달러를 모으고 9억 달러를 모으고 그 같은 혈액 몇 방울만으로 우리가 만든 기구로 질병을 금방 알아낸다 하고, 루퍼트 머덕 같은 사람, 그리고 뭐 오라클의 창업자 같은 사람, 그 레리 앨리슨 같은 사람도 돈을 댔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도, 유명인들도 지금 이름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건데, 조지 슐츠 전 국무장관 같은 사람, 제임스 매티스 전 그 국방장관 같은 사람들이 이 사진에 그 참여를 한 겁니다. 돈을 댔거나 돈을 대지 않았거나. 그래서 이 회사의 가치가 한때는 2003년도에 19살짜리가 만들었는데 2014년 당시에 100억 달러 가치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결국은 사기였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본인은 아니라고 하죠. not guilty를 주장을 합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어제 배심원들이 판결을 했는데, 아직 배심원들이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3개의 그것도 있어요. 그건 이제 와이어 그 사기라고 해서 특별한 그 투자가들과 대체적으로 돈을 받기 위해서 이제 이메일 등으로 연락 소통하고 한 이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이게 연방 범죄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 일치를 못 받고, 거짓말을 막 해서 투자를 받아냈다 유죄, 4개 대중을 기만을 했다 이건 무죄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휴스턴 하이스쿨 다닐 때 19살 때 회사를 창업했다고 하잖아요. 휴스턴 하이스쿨 다닐 때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국 대학교에 뭔가를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그때 아버지가 부자니까 엔론의 뭐 부사장까지 지낸 사람이고, 나중에 엔론이 망하고 나서는 뭐 정부 뭐 연방 환경청 같은 데서 일했거든요. 아버지는 부자니까 집에서 따로 가정 교사를 둬서 집에서 많이 후원을 한 겁니다. 이 만다린 같은 언어도 가르치면서 스탠포드 그 대학교를 다니고 해서 그 엔론 회사 여러분들 아시죠? 에너지 회사인데 아주 그 악의적으로 이렇게 하고 파산을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었던 회사고, 어머니는 의회의 스텝 멤버로 일을 했었습니다. 2002년도에 회사를 2003년도에 설립을 했는데 2002년도에 스탠포드 대학교에 가서 화학 엔지니어링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험실에서 조교로 일을 했고, 1학년을 끝내고 이제 말씀드린 뭐 게놈, 지놈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고 2003년도부터 회사를 이렇게 설립을 하면서 2004년도에 완전히 학교를 그만뒀어요. 학교를 그만두고 처음에는 이제 그 등록금으로 이 회사가 아닌, 문제가 된 회사가 아닌 다른 헬스케어 테크놀로지 회사를 차리고 나중에 이제 테라노스를 차리게 된 거죠. 그런데 이래서 2013년, 2014년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스티브 잡스가 나왔어. 그리고 또 실제로 스티브 잡스처럼 이렇게 터들넥을 또 많이 입고 다녔어요. 그렇게 해서 차기 스티브 잡스야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회사의 가치가 막 쫙 올라가서 100억 달러 가치가 되고, 그 사이에 본인의 그 돈도 많이 본인도 돈을 많이 벌었죠. 그런데 2015년도에 두 명의 이제 그 의료 이런 계통을 연구하는 교수들, 또 월스트리트 저널의 이 분야의 기자가 이거 아니다, 이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어떻게 혈액 몇 방울로 사람마다 다 케이스가 다르고 하는데 금방 테스트만 하면은 질병이 나오느냐 하고 여기에 의문을 제기를 하고 고소가 이어졌죠. 투자가로부터,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뭐 캘리포니아주에 실리콘밸리에 본사가 있으니까 검사실 등의 조사를 받으면서 개인 그 자산이 뭐 90억 달러에서 금방 0달러까지 내려오는데 얼마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2016년도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 뒤에 2015년도에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했는데 3년 만에 회사는 해체하죠. 2018년도에 연방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사기 혐의로 기소를 당하고 캘리포니아 검사가 기소를 하고, 그리고는 원래는 이 재판이 올해 8월 달부터 시작됐는데 그 이전에 시작이 됐었어야지 됐는데 코비드 때문에 시작이 되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보는 것이기도 해요. 코비드 때문에 시작이 되지 못했고 그 사이에 임신을 했고요. 아이를 낳았고, 그러니까 이런 재판이 있을 때 사람들은 어린아이의 엄마 하면은 좀 동정심 같은 것도 느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그 분위기 같은 것을 뭐 만들기 위해서 그랬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37살인데 이제 지난해에 첫 아이를 출산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어제 이제 유죄 판결을 받을 때는 별 감정은 보이지 않고 남편과 허그하고 뭐 부모와 허그하고 했는데, 이 재판 도중에 전 그 비즈니스 파트너였고 보이프렌드이기도 했었던 한 남자를 굉장히 비난을 했습니다. 19살 연상의 남자인데 그 남자가 나를 성적으로 학대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조정을 했다. 뭐 나는 뭐 죄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남자도 이제 곧 재판을 받습니다. 같은 그 혐의로 따로 재판을 받는데, 이 케이스는 기본적으로는 화이트 칼라 그 사기 케이스이기도 하고요. 실리콘밸리에서 정말로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스티브 잡스처럼 될 수도 있고, 스티브 잡스는 그게 이렇게 19살 그 학교를 중퇴하고 나서 금방 돈 많이 모으고 막 제임스 슐츠, 제임스 마티스, 뭐 헨리 키신저 이런 사람을 이사로 영입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스티브 잡스는 정말 오랜 동안 본인이 만들었던 회사에서 쫓겨나고 뭐하고도 거듭하면서 만들어졌는데, 실리콘밸리에서 어느 날 이렇게 문득 떠오르는 회사가 얼마나 금방 무너질 수 있는가. 지금 37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형량이 60년 형량을 받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세계 혐의도 또 있고 하니까 그러한 모든 것, 그리고 얼마나 아버지의 영향력이 미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렸을 때부터 따로
과외 공부를 중국어를 가르치고 하면서 어떻게 해봐라 하고 많은 그 커넥션 같은 것들이 결국은 있었잖아요. 이 어린 학생, 대학교를 뭐 중퇴해버렸지만 그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이 화이트 칼라 사기 케이스가 뭐 꼭 자수성가만 한 것인가 이런 것도 있고, 너무나 어느 날 갑자기 떠올랐던 회사가 어느 날 갑자기 폭삭 망하기도 하고 한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 본인은 항소를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한때 또 서로 보이프렌드, 걸프렌드로 회사를 같이 운영을 하고 COO로 일을 했었던 남자를 한 남자 탓이하고 재판 과정에서도 계속 그 비난을 했는데, 지금 그 남편은, 아이를 낳은 남편은 다른 남자고요.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 그 사업, 야망, 뭐 부모의 지원, 모든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탄탄하게 이루어가려면 역시 그 개인의 그 야망만큼이나 마음이라든가 뭐 성숙도라든가 이런 것도 커야지 된다는 것을 실리콘밸리 측에서는 지금 굉장히 많이 그 보고 있는 거죠. 이 엘리자베스 홈스라는 이 여성의 재판에 대해서요, 항소를 한다고는 하지만 일단 그 유죄 판결을 내린 게 4개나 있기 때문에, 한 정말로 그 만약에 화학공학을 스탠포드에서 계속 공부를 했다면, 케미컬 그 엔지니어링을 공부를 하고 제때 이렇게 했다면 지금 37살에 이미 한 번은 뭐 다시 소생할 기회가 있겠죠. 인간이니까 그 의지와 주변 환경에 따라서. 그런데 만약에 19살 때 계속 스탠포드에서 그 케미컬 엔지니어링을 공부를 하고 그 수순을 밟았다면 지금쯤은 이런 재판으로 몇 년 만에 회사도 망하고 본인도 망하고 주변 사람 다 힘들고 하는 것이 왔을까. 새해라서 제가 이 이슈가 굉장히 좀 눈에 띄었고요. 지금 말씀드리고 보니까 어제 제가 그 GMO 혹은 GE, 유전자 변형 식품에 대해서 이것을 유전자 변형 식품으로 부르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 생명공학이라고 말씀드려야지 되는 것을 유전자 변형으로 안 부른다고 하면서 유전자 변형이라고 잘못 말씀드렸던 것, 이제 그것 그 정정합니다. 생명공학이죠. 이 genetically engineered, 이게 이제 유전공학이고, 그 바이오 엔지니어드 푸드, 생명공학. 이제 어제 지금 이 사람이 케미컬 엔지니어링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고요. 이게 지금 오늘의 아주 빅 이슈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저 헤드라인 정도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마조리 테일러 그린이라는 조지아주의 연방 하원 의원이 페이스북에서 개인 어카운트가 영원히 쓸 수 없게 된 겁니다. 이 의원으로서의 어카운트는 있어요. 하원 의원으로서, 연방 하원 의원으로서. 그런데 하루 만에 페이스북에서도 역시 코비드 19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계속 올린다 해서 페이스북도 지금 퇴출했고요. 그리고 나니까 이 마조리 테일러 의원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빅테크 하면서 그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비난을 했고요. 뉴욕의 검찰총장은 트럼프 주니어 큰아들과 딸 이방카에게 소환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비즈니스에 관해서. 지난번에 둘째 아들 그 에릭 트럼프도 소환 명령 내렸었는데 지금 그런 일들이 있고, 무엇보다도 연방 상원의원은 지금 코비드 19 한창이지만 다시 일을 시작을 하고, 내일이 5일, 모레가 6일 의사당 폭동 사건이 일어났었던 1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이제 내일부터는 많은 뉴스가 그쪽으로 집중될 것 같고요. 잠시 뒤에는 애플과 테슬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앞서 잠시 말씀드렸었던 45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11월 달에 일자리를 떠났다 하는 게 한 뭐 3% 정도 되거든요. 평균적으로 잡으면 일자리에. 그런데 특히 이제 호텔이라든가 헬스케어 이런 데는 뭐 6.9%까지 올라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분야별로 전부 그 오미크론 때문에 그런 그 직장을 떠나는 비율도 굉장히 높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주식시장은 분위기 좋습니다. 2022년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어제 뭐 테슬라도 뭐 13% 오르고, 애플은 미국 회사 가운데서 처음으로 3조 달러 이상 가치가 됐거든요. 그게 이제 영국보다 훨씬 높고,
영국 국가의 경제 규모보다. 프랑스, 인도 뭐 이렇게 되는 건데 미국 것으로 따지면 JP 모건이 굉장히 큰 회사잖아요. JP 모건 체이스 6개 합친 것이고 제너럴 일렉트릭스를 30개를 합쳐야지 지금 애플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제가 지금 불러드리는 이 회사 모두를 다 합쳐도 애플이 더 크답니다. 돈으로 따지면 어디냐면요. 월마트, 디즈니, 넷플릭스, 나이키, 엑손모빌, 코카콜라, 맥도날드, AT&T, 골드만삭스, 보잉, IBM, 포드 다 합쳐도 어마하지 않아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1976년도에 캘리포니아주의 북가주의 그라지에서 스티브 잡스가 만들어서 그런데 이게 3조 달러까지 오는데 그다지 많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1조 달러 가치가 넘는 회사가 2018년 8월에 됐거든요. 그리고 2년 뒤에 2조 달러가 됐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 3조 달러 가치가 된 겁니다. 스티브 잡스가요. 원래 이 회사를 시작할 때 영원히 성장하는 성공하는 회사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제가 어저께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보다 유튜브를 보다가 한국의 박진영 씨요. 노래하는 기획사도 갖고 있는 박진영 씨가 어디 무슨 연예 프로그램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본인이 그게 언제적 인터뷰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박진영 씨가 몇 살인지도 잘 모르고 그런데 60살 안 됐겠죠. 60살 때까지는 본인의 노래와 춤이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최고인 것 같다. 나이가 많은데 춤을 많이 추잖아요. 뭐 When We Dance, 이렇게 이런 When You Disco 이런 노래까지. 그런데 스티브 잡스는 박진영 씨는 내가 60살까지는 그건 이제 상황이 다르니까 그렇겠죠. 성격이 다르니까 이래 60살까지는 내가 노래도 춤도 최고로 발전할 것 같아 했는데 스티브 잡스는 영원히 애플이라는 회사는 영원히 성공할 거야. 점점 성공할 거야. 쇠퇴가 아니라 이렇게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애플을 스티브 잡스와 함께 만든 스티브 위즈니악은 지금도 엔지니어로 여러 가지 애플에 남아있긴 한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팬데믹이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빨리 오지 못했을 겁니다. 팬데믹 때문에 애플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기기를 사는 사람이 너무 많고 이윤도 커져서 그런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잘 안 하고 있는데 2017년도에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에 주식에 관한 법이 바뀌어서 이 애플이 워낙에 캐시가 많은 회사잖아요. 회사가 자사 주식을 더 쉽게 더 많이 사들일 수 있도록 허용을 했기 때문에 애플이 가지고 있는 캐시를 가지고 자사의 주식을 사들인 거예요. 사들이니까 주식값이 올라가고 회사의 가치도 올라가고 이게 세금법과 팬데믹 두 가지로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스티브 잡스가 영원 무궁토록 성장하는 회사일 거야. 성공하는 이라고 하더라도 이 3조 달러 가치는 페이퍼상의 가치입니다. 지금 손에 3조 달러를 쥐고 있는 것은 아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지만 S&P 500로 가치로 볼 때도 애플 한 회사만 한 7% 정도는 된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것도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2조 5천억 달러 정도는 되죠. 또 구글도 2조 달러 정도는 되고 아마존 뒤늦게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존도 1조 7,500억 달러 정도는 되기 때문에 따라오죠. 아마 그렇기 때문에 스티브 잡스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약간 비슷하면서 약간 차이가 있는 회사들인데 비슷비슷한 성향이 있잖아요. 좋은 걸 해야지 된다. 네가 좋아하는 걸 해야지 비슷비슷하게 경쟁을 할 때 크게 이긴다 하는 이 느낌 없이도 그냥 재밌으니까 계속하니까 최고를 가지고 갈 수 있잖아요. 아무튼 애플은 이렇고요. 테슬라는 비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신장하면은 미국에서 바이든 행정부부터 다른 나라도 이 중국이 소수 인종 특히 이제 무슬림계의 위구르족을 완전히 학대하면서 거기 자치구가 있으니까는요. 자치구 해서 있는데 학대를 하면서 거기서 강제적으로 노동을 시키고 위구르족을 또 아이도 많이 낳아서 인구가 퍼지면 안 되니까 산하 제한을 하고 여러 가지 학대를 하는 그런 곳인데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구니까 구도라고 할 수 있죠. 무슨 시티, 캐피털 시티처럼 우루무치라는 곳에 테슬라가 쇼룸을 오픈을 했습니다. 쇼룸을 오픈하고 막 선전을 하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거 중국의 그 신장이라는 곳이 위구르족을 학살하는 심장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비난을 많이 하고 있고요. 테슬라 측에서는 그 무슨 소리야? 신장을 개발하고 지원하는데? 라고 하고 테슬라와 반대로 뭐 인텔이라든가 패스트 옷 하는 H&M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뭘 만들어도 신장 지역에서 만들면 안 돼 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오히려 그런 회사들을 막 보이콧하고요. 왜냐하면 노동력을 중국 정부가 강제적으로 이용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뭐 기업이나 인권 단체나 정부나 역할이 다 다릅니다만 아무튼 테슬라는 지금 그런 면으로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보스턴 인근의 얘기를 전해드리겠는데 소수인종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사추세츠주의 보스턴에서 북쪽으로 한 30마일 가면은 로웰 시티라는 곳이 있는데 그 로웰 시티의 시의원이 캄보디아계입니다. 캄보디아계인데 시장으로 탄생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최초의 캄보디아계 시장이랍니다. 그리고 이 로웰시가 캄보디아계가 두 번째로 많이 살고 있는 곳이라고 하거든요. 캘리포니아주의 롱비치가 캄보디아계 커뮤니티는 가장 큽니다. 그런데 그 롱비치도 캄보디아계 시장이 탄생한 적이 없습니다. 2020년도에 캄보디아계 시의원은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미 전국에서 굉장히 빅뉴스로 보고 있는데 소카니 차우라는 분인데 이분은 또 캄보디아계 난민이에요. 엄마와 같이 미국에 어렸을 때 9살 때 난민으로 와서 난민촌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크메르루즈 정권이 그 공산 정권이 이 아버지가 육군이셨는데 아버지를 처형하고 그리고 나서 이 시장의 어머니가 아이가 7명인가요? 6명인가요? 아이가 7명인가 7명 자녀를 4년 동안 그 지뢰를 넘어서 정글을 넘어서 막 정말 배고픔과 불확실성에도 그 어머니가 굽히지 않고 그 7자녀와 아이들을 데리고 아버지 처형당한 남편 처형당하고 4년 뒤에 미국에 안전하게 왔습니다. 처음에는 그 펜실베니아주로 왔는데 난민촌으로 왔는데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이름이 제가 소카니 차오라는 이 시장이 어제 이제 동료들이 만장일치로 해서 그 시장이 됐거든요. 시의원 동료들이. 이 LA의 캘리포니아주에도 그런 곳이 많잖아요. 시의원들 사이에서 이제 돌아가면서 한다던가 투표를 지금처럼 해서 한다던가 해서 하는 것이었는데 49살입니다. 본인이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난민이었고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전에 뭐 소셜 시큐리티국에서도 일하고 와이프와 같이 어떤 뭐 그 랜딩 해주는 융자 회사도 하고 했었습니다. 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었었지만 미국에 난민으로 와서 미국이란 곳을 상상하고 올 때는 막 길에 금가루가 다 뿌려져 있다. 이런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우리들에게는 민주주의가 가능했고 시스템이 체크 앤 밸런스가 맞고 공정과 평등과 투명함이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안들이 요즘에 많아졌기 때문에 여기서 캄보디아계 시장이 처음으로 나온 것이기도 하고요. 원래 펜실베니아 피츠버그에 9살 때 같이 갔는데 카톨릭 교회의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아서 가족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1980년대에 우리 캄보디아계가 많이 있는 곳으로 가자 해서 이쪽 지역으로 이사를 왔기도 하고 해서 미국의 많은 매체가 오늘 이 내용을 보도를 하면서 왜 보스턴의 시장도 대만계 최초의 여성이기도 한 미셸 우를 얘기를 하잖아요. 미국이 이제 이 정도는 소수인종에게 열렸다 하는 거죠. 오늘의 미국은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카우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장지아 외과, 수라원 순두부, 한국 홈쇼핑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달나라 가겠는가 했더니 돈이 내가 아무리 많아도 젊은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 18살부터 34살까지는 52%가 가겠다고 했지만 65세 이상이 되면은 18%밖에 안 되거든요. 그만큼 그 달나라 아직 현실적으로도 뭐 먼 얘기고요. 관광 잠깐 뭐 10분 갔다 오는데 돈 얼마 써야지 된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 별로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